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고리로 북미 대화 국면이 그야말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미 의원 외교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이 대미 외교 특사단을 꾸려서 미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맡았던 외교 통이자 이번 대미 외교 특사단의 실무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촉박하게 준비된 일정인 것 같은데요. 당장 모레 출발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특사단 일정은 좀 이따 여쭙기로 하고요. 아마도 이 특사단 구성에 이제 기반이 된 최근 대통령의 중재 외교 성과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시고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시고 각종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시고 또는 많은 스팅크탱크하고도 얘기를 나누시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방미의 제일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둘째로는 좀 이제 더 세부적으로는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1차 목표 지점을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했다는 점. 예. 다음에는 이제 한미 동맹을 다시 굳건함을 과시하고 확인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성과 중에 그러니까 연내 종전선언에 관련된 전망도 조금씩 이제 밝아지고 있는 분위기긴 하고 일정한 이제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종전선언 문제는 남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문제입니다. 이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14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종전선언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동안 이제 미국은 비핵화가 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끝났다 하는 걸 선언하기는 건 아주 시간이 빠르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예. 이제 이 비핵화 문제가 한번 핵이 없는 그러한 그 전망이 전에보다는 굉장히 밝아졌고 미국 간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협상의 터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간 과정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여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이었었던 분위기도 상당히 종전선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 간 어떤 공감대라든가 이런 건 확실히 좀 나아져 보이고요. 말씀처럼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건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좀 변수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미국 내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북한을 이제 대단히 회의적으로 그다음에 아직도 유보적으로 보고요. 특히나 이제 의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의회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좀 완전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변수를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시는 이런 분위기는 아마 이제 방미 전에 트럼프와 이번 회담 전에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 이런 것 전에 좀 디테일한 설명이 이번에 더 추가되고 예. 또 논리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본 미국의 이제 보수층 또는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이나 유보적으로 보았었던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이 상당히 변화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 정도의 급격한 변화들, 분석의 틀이 바뀌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적응해가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제 더 하겠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이러한 어떤 변곡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완화되어 가거나 호의적이거나 또는 이해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주셨지만 이제 이달 초만 해도 이제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치러지기 전까지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 차단 같은 그런 새로운 법안까지도 제재 법안까지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최근 분위기로 봐서 정상회담 이후로는 이 의회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예.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반적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나 이런 것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막 조급하게 하겠다는 것도 이제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내 이제 여론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예. 또 미국의 안에 이제 민주당의 그냥 공격, 공화당에 대한 공격,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게 큰 변수였는데요. 이번에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미국 조야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국내 정치상. 근데 핵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 진전성. 그다음에 더 큰 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변해내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였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좀 달라졌다. 북한이 달라졌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분위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청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이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정상 간 대화라든가,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이제 만나는 그런 실무진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한데, 이게 국회 차원에서 의원 방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대미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필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준비가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미국 의회 얘기, 정치권의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관리들이나 핵 문제를 추급해오는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방한한 미국의 특별대표 비건 대표가 왔었을 때도 유사한 언급을 했는데 미국의 정치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 또는 정치적 환경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기를 들고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정치권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회에서도 의원들도 대미 의원회기를 활발하게 해서 여태까지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만 좀 더 자주 더 깊게 좀 논의를 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백악관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의견들이 그동안에 많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또 이번에 또 미국에 가셔서 그런 한미 정상회담도 했고 또 그 전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해서 평양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의 진정성과 방향, 목표를 좀 미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또 돈독히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방미에서 설명을 하는 수사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의회가 가지는 중요성, 특히나 약간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의원 간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존 경험으로 보셔도 이런 게 확실히 외교적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미국의 이제 대표단들이 지난주에도 와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일어서서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는 모르는 걸 많이 배웠다. 한국 정부의 진정성, 남북관계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듣게 됐다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 공감대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 이제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모두 5분이 이제 참여하시잖아요. 이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기획되고 있나요? 지금 일정이 오늘 내일 이제 최종 확정되는데요. 예. 이 갑자기 특사단을 보내게 그렇죠. 됐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들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 한반도에 관심 있는 의원들 만나고 싱크탱크하고도 면담을 하는 기회를 갖고 있고 물론 미국 정부 행정부 인사들도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언론인들도 만나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폭스뉴스하고 일부러 인터뷰를 했잖아요. 미국 내 여론주도층이나 이제 보수적 여론층을 이제 짐작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련된 일정도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의신 또는 미국 언론 매체하고의 인터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일정이 이틀간에 빡빡하고 이제 의원 외교이기 때문에 의원 중심으로 하고 지난번에 폭스뉴스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 특파원들하고는 좀 만나서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미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거나 관심 있는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미 특사외교단이 이제 급하게 이제 좀 만들어졌고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정동영 민평당 대표 등 해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정당 간 외교 같은 것들이 기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역할 분담상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대미 의원 외교를 한다고 할 때는 여당만이 전유무는 아니죠. 야당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또 그들이 야당대로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의원들을 접촉을 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또 그 민주주의니까 그런 것도 하겠지만 대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초당적. 실제 의원들이 이제 의원 의결을 할 때는 사실상 초당 외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하지만은 외국에 나가서는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체면도 있고 또 국가가 지향하는 면에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초당 외교를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당적 의원들의 이제 어떤 만남이 또 이제 행정부를 또 각각의 정부에서 각각의 국가에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북핵 위기 당시에 이제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도 활약하시면서 이번에도 중책을 맡으셨는데 이번에 모처럼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미 외교 특사단으로 방미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